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2월 대폭락 저점은 이때입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이번 주에 시장은 단기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수가 있을 경우 좀 달라진 경우 있는데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볼 거고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이번 주 내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명확한 이유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제가 이미 1월 말로 가면 갈수록 1월 말 2월 초에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린 내용에 대한 후속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보신 분들, 새로 보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이 시장에 대한 좀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장에 추가적인 영상이 필요하다,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달라라고 하시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달아주신 내용 확인하고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다음 영상도 빠르게 제작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번 폭락이 왜 단기적인 눌림목이고 다시 금방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근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존재해야 이제 폭락이 나옵니다. 어떤 걸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공략 방법까지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부터 접고 설명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인물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되자 아직 뭐 하원 상원 그러니까 즉 미국도 대통령이 지정하면 그냥 막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명 끝난 게 아니라 미국 국회의원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과반 이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좀 남겨두고 있긴 해요. 근데 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연방준비위원회 이 의장으로 임명되자 자산시장이 연속 폭락했죠. 인물의 이름은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나 이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른 증시는 뭐 1%, 2%대 안쪽인데 한국 증시만 코스피 지금 이제 5.26%, 코스닥지시 4.4%, 44%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하루만 개인이 5조 9천억을 매수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외국인 기관계가 대부분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증시에서 조금 매수해주긴 했지만 사실 해당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들만 산 증시예요. 그럼 뭐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긴 하죠. 특히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3조 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3조가 몰리게 되면서 반도체를 사면서 지금 이제 증시가 좀 흔들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런 하락 증시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하락폭 자체가 깊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 애초에 변동성이 큰 증시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좀 흔들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시장이 이거 과한 흔들림이다 생각하시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변동성이 큰 만큼 흔들린 거다.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근데 이 하락이 저는 근데 그래서 하락폭이 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자세한 이력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증시의 폭락이라고 예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인물이요. 뭐 매파적 인물이다. 뭐 증시의 뭐 유동성을 다 끊어낼 것이다. 자산시장의 폭락을 불러올 것이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매파적인 극단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새로운 길을 가는 인물입니다. 마치 뭐 어떤 느낌을 보면 되냐면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지금 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한 번에 바뀌면 세상이 충격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단계에 나온 게 뭡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이 인물을 굳이 따져보면 하이브리드형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엑셀을 쭉 밟든 브레이크를 쭉 밟든 두 가지밖에 이 파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형 엑셀 두발 운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엑셀 살짝 밟으면서 뭐 물론 뭐 그게 아무나 하면 위험하겠지만
하지만 전문 레이서들이 하면 사실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시장의 거품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풀리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과도하게 돈이 풀리면서 실물 경제, 정말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는 돈들이 경제에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부동산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니까 이거는 뭐 빈부격차를 올리고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산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맞긴 한데요. 근데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통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계속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목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연방준비위원회의 2대 책무인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이 연준이 책임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함께 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금 독단적인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11월에 대선 중간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사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지면 안 됩니다. 네임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라서 사실상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좀 사실 그 증시가 폭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소비의 거의 대부분도 지금 현재 이 주식 자산 시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 써가지고 미국 경제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증시가 너무 많이 끌어내리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특히나 연준 새로운 이사에게도 케빈 워시에게도 발언하면서 협상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냥 막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자산 시장을 당장에 박살내고 엄청나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게 뭐냐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특징을 보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뿌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인 지금 이제 모두 유대인이며 특히 장인이 유대인 협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뉴욕이라는 나라가 사실 뉴욕이 수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가끔 오해를 할 만큼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그만큼 뉴욕이 발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누구 덕에 발전한 거냐면 유대인 덕에 발전한 겁니다. 유대인이 정착하고 자산 시장의 시장을 굴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주요적으로 이끌어왔었던 주요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인물들은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쌓았기 때문에 다 자산들도 미국 중심이 돼 있죠. 미국이 무너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번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미국이 무너지는 걸 싫어한다. 트럼프를 버릴 수는 있어도 미국 자체가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의 상황은 어떻죠? 현재는 미국은 이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 중입니다. 특히나 뭐로? AI로 경쟁 중이에요. 근데 지금 AI가 지금 당장 돈이 엄청나게 되고 확실하게 돈이 되는 사업인가요? 로봇 사업이 지금 확실하게 돈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증명된 게 없는 사업이에요. 미래 성장성은 대단하긴 한데 당장 이 의미 있는 기술과 상용화를 위해서 아직은 투자해야 될 돈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AI 로봇 시장의 성장이 더뎌지잖아요. 미국 전체의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자산 시장을 폭락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의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과도한 성장 있잖아요. 요즘 AI 거품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일부 떨어진 기업이 있어요. 그죠? 조정받은 게 오라클이라고 해서 반토막난 기업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구글같이 근본적인 실적 개선과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은 또 올라와 주거든요.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반등 상승했었죠. AI로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꽤나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는 것이 자산시장을 근본적으로 폭락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페닉스에 엄청나게 폭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는 거죠. 최근에 떨어진 금, 은 가격 왜 폭락했습니까?
많이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하락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만큼 하락했습니까? 아니죠. 채권 시장이 막 풀매도가 나왔나요? 오히려 채권을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이 과도하게 올라간 것만 떨어진 것이지,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 과도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은 것이지 폭락이 나오는 시그널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달러 지수도 올라왔고요. 여러 개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가격과 채권도 많이 매수해줬어요. 이 금리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살짝 떨어진 걸 보면 채권 매수세가 꽤나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증시가 좀 과도하게 흔들렸는데요. 뭐 때문에 과도하게 흔들렸냐라고 하면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매월 무역 수지가 1일 날짜로 발표되거든요. 뭐 1월 달이면 1월 1일이면 저번 달께 발표되겠죠. 1월께 2월 초, 뭐 이제 2월께 3월 초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나 주도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오늘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역 수지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역 수지가 지난 12월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보이시죠, 그죠? 특히나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에는 기사 타이틀 내용만 보면 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다라는 내용만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 내용에서 확인해봐야 될 건 요겁니다.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내렸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직전에 보시면 이게 12월에는 반도체 수출만 보셔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12월에 208억 달러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205억 4천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줄었죠. 근데 이게 반도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전체 수출 주도 기업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기업들은요, 작년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애초에 실적에 위험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특히나 3, 4월에 위험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상당히 수출이 불안정해졌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실적 데이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기업들은요, 언제까지 어떻게든 수출을 내냐면 11월, 12월, 특히나 12월 안쪽으로 어떻게든 수출 실적을 잘 내놔야 2025년도 재무제표를 잘 마감을 할 수 있어요. 보기 좋게 이쁘게 마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수출이 몰린 거예요. 뭔 소리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요, 매년 말에도 몰리지만 보시면 재밌는 게 6월 말, 9월 말 여기도 몰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3월 말에는 뭐 두드러지지는 않았네요. 그죠? 거의 대부분 좀 보시면 분기말도 왜 자꾸 몰릴까요? 분기 실적을 예쁘게 마감해야 되니까요. 뭔 소리 이해되셨죠? 1분기 실적 발표하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뭐 이 실적까지 다 더해가지고 3개월치 실적이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잘 마감하고 심지어는 12월에는 연간 실적도 잘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당겨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둡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일단 실적 맞추려고 무리해서 수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배 생산해서 배 띄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다음 달이 타격이 당연히 있겠죠. 기저 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죠. 저번 달에 많이 과도하게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했는데도 왜 이게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거야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이유 말고는 없어요. 자, 보통 그래서 1월 달에 일단 당장의 무역 수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증시가 더욱더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반도체주를 안 걷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관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당연히 1월 달 생각보다 예상 실적이 좀 적게 나왔는데 뭐 매출 영업이 빵빵 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12월에 너무 수출해놨다 보니까 1월달에 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중 매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건 기저 효과예요. 기저 효과.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은 또 상승할 거고요. 이미 저번 달 작년에 올렸죠. 올린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반영된 제품들이 수출되기 시작하면 데이터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당장 흔들렸지만 2월 달, 3월 달면 되면 될수록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 수출입 데이터 때문에 무역 수지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많이
주가가 오늘 과도하게 흔들렸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출입 때문에 흔들리는 패턴은요. 진짜 월 초에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 항상 저번 달에도 보여줬었던 패턴인데요.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일단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겠죠.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2025년도 8월 달입니다. 보시면 월 초에 떨어져요. 이게 뭐 이런저런 뉴스들도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뭐 하나 더 요걸 가져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8월 달뿐만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매 월 말 월 초가 특히나 월 초 1월 1일이 정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기들 보시면 갑자기 개파락하는 타이밍도 이렇게 이럴 때 나와요 보통. 그죠? 보통 수입 데이터가 무난하게 나오면 그냥 무난하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입 데이터가 뭐 난리를 치거나 하면 뭐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거 보이시죠, 그죠? 기록을 그러다가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폭락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 다 나오는 게 월 초 1월 1일 날짜 지금 이제 월 초에 1일 날짜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예요.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였다 보니까 특히나 변화가 좀 많이 생겼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과도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폭락 자체는 근본적으로 너무 과한 좀 하락이다. 이번 하락이 뭐 5% 하락했다고 해서 뭐 역사적 없는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뭔지 이해되셨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애초에 오른 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제가 돌려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좀 되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 하락이 뭐 너가 100%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단기 하락일 텐데 돌발 변수에 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인 어떨 때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단기 하락이 아닌 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어떤 사건이 등장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등장해야 될까? 그게 요 이슈입니다. 결국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게 발생해줘야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단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번 주 저점을 잡습니다. 근데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 은행들이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할 때마다 미국 중앙은행한테 돈을 얼마나 빌리는지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있는데 단기간에 은행들도 뭐 업무를 하다 보면 잠깐 통장이 비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돈이 잠깐 하루 이틀 정도 뭐 지금 A라는 곳에서 내 돈을 막 100억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입금을 좀 안 해주고 대금 결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B라는 업체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올 때 보통 은행들은 한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뭐 한국에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이해하시라고 한국을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애들이 나 단기적으로 뭐 내가 좀 200억 정도 부족한데? 라고 하면 한국은행한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채권, 국채 있잖아요. 국채. 국가 채권, 국가가 좀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일부 이자를 내면서 하루짜리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짜리 편하게 대출 받아서 일단 돈 주고 받으면 돈 받고 이자 청산하고 하루 어치 이틀 어치 이자 청산하고 끝내면 돼서 보통 이렇게 돈을 빌리는 지금 현재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담보물이 맡겨졌느냐가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좀 깨끗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근데
월 말에서 월 초에 문제가 생깁니다. 월 말에서 월 초에 보통 문제가 생기고요. 월 말에서 월 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월 말까지는 아직은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일 정도까지, 오늘 내일까지 해당 지표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증시에 좀 보수적으로 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뭐 대단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시장에 역시나 깊은 하락이 아닌 단기 하락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요즘 워낙에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 채권들을 엄청나게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복잡하게 설명한 건데 이제 심플하게 말해서 뭐냐면 이 지표가 올라가면 미국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 증시까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미국의 돈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도 돈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해당 지표가 올라가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때 이제 미국의 패권 지위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한번 흔들렸을 때 보통 이 지표가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정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튀어오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레포 사용, 이 이제 미국 미국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돈을 갖다 빌려다 쓰는지,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에 뭔가 등장하면 조심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사실 둘 다 같이 등장할 겁니다. 미국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거 둘 다 아직은 깨끗하죠. 깨끗하니까 역시나 그 깊은 하락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은 너무 겁낼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진짜 겁내야 할 때는 알려드릴게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너 진짜 그럴 때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속된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원한다 라고 많이 남겨주시면 뭐 도움이 되었다 뭐 어떤 얘기는 상관없습니다. 뭐 응원의 댓글도 상관없고요.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중요할 때마다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난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저는 시장 주도주를 다시 관심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매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026년도 로봇 핵심 자료집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100포인트 무료고요. 당연히 핸드폰 번호,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으니까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가다 다른 영상에서는 핸드폰 번호 뭐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혹은 어디로 뭐 지금 현재 설문조사하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가져가신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 번호 그걸 가져가서 보통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법적으로 팔려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사기 문자, 사기 전화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신청하셔서 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애초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치기 인가를 받는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쪽에 관심도 없어서 애초에 핸드폰 번호, 개인 번호 뭐 이런 빼고 그냥 100포인트 무료로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집까지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진, 제자는 I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푸시 버튼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푸시 버튼 설정을 클릭하세요. 저는 뭐 쓸데없는 글은 안 올려드리니까 필요한 글만 올려드려요. 보통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기 급등 추천 종목이라든가, 그죠? 최근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오늘 추천주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추천주는 오히려 밑에 내려서 사라는 전략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죠? 시장에 맞춰서 단기 거래하실 수 있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100% 모든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높은 승률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제가 당연히 100% 승률은 아닙니다만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추천주 받아가 보시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
요즘 시황글이죠. 매일 아침에 제가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지금 현재 주요 지금 이제 뉴스들 그리고 전일사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싹 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푸시 설정해 두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푸시 바로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푸시 설정 버튼 처음 다운로드 받자마자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료집 설명드려야죠. 급등추천주에 지금 처음에 들어오셔서 여기 급등추천주 있죠? 급등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하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후속 때는 시황에 대한 영상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